자, 그러면은 복소수 뒤에 걸로 가야 되는데 레벨 4가 좀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라 이게 괜찮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참고로 64번도 실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여가지고 내신 출제가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아예 좀 못 풀어요. 아예 못 풀어요. 일단 한번 도전 한 번만 해봅시다. 64번.
오, 털린 것만 증명하면 되겠네. 근데 일단은 풀이는 조금 다르게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 들어보세요. 오케이. 우리도 결례 이걸 가정 좀 하고 좀 들어가니까 이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건가? 오케이. 일단 답은 맞아요. 자, 이거 풀이가 굉장히 끔찍해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그나마 객관식이라서 답이 좀 나오지, 이게 만약에 단답형이었으면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어느 학교든 이 문제를 내잖아요. 내가 수업 시간 때 계속 설명을 해도 막상 이게 시험장에 딱 나오면은 아무도 못 풀어요. 아무도 못 풀어요. 왜? 아니, 어디서 봤는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처음부터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압박감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하면서 들어가는데 별 생각을 다 하다 보면 최소 10분은 들어가겠고 시간은 모자르고, 그래서 그냥 건너뛰어요. 보통은. 자, 그럼 예를 한번 좀 볼게요. 왜 이게 좀 길 수밖에 없는지. 왜냐면 논리적으로 가까운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생각해 보면, 자, 미지수는 3개예요. 연립방정식 개념에서 놓고 보더라도 미지수 3개면 식이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2개밖에 없어요. 결론은 알파, 베타, 감마는 구할 수 있다? 없다예요. 못 구합니다. 알파가 얼마인지, 베타가 얼마인지, 감마가 얼마인지 못 구합니다. 다만 문자 개수보다 식 개수가 하나가 적은 경우에는 다 한 문자로 통일시킬 수 있어요. 자, 통일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비율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비율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 베타가 무슨 뭐 3알파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런 비율이 지금 나온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답이 나오기는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3문자를 갖다가 2문자로 만들어야 돼요. 연립방정식의 핵심은 식을 줄이면서 문자를 줄여 나가는 거예요. 식 하나 줄이면서 문자 하나씩 줄여야 되는데, 이 중에서 나는 일단은 좀 감마를 없애보고 싶어요. 감마를 없앨까? 뭐 감마를 없애면 알파, 감마, 알파, 베타만 남으니까 이걸로 볼 수도 있겠고, 몰라. 아무거나 하나 없앤다라고 쳐봅시다. 일단 감마를 없앤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감마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겠고요. 꼭 이 풀이가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 순서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풀이 순서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대입해서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감마를 좀 넘겨볼게요. 사실 우리가 연립방정식은 등치법, 가감법, 대입법 이렇게 3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저기 이 용어는 알 필요 없어요. 저기 등치법 같은 경우에는 연립방정식의 풀이에요. 등치법. 나중에 뭐 그 7단원에서 이제 연립방정식 할 때 살짝 언급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솔직히 말할게. 지금 고2 최상위반 친구들도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고1 최상위반 친구들도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여유가 안 돼가지고. 여유가 안 돼서. 근데 지금 우리 얘기하는 이유는 여유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좀 느껴져서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해도가 되게 다 좋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고1 최상위반은 그럼 잘 못했냐? 그쵸. 뭐 처음 보긴 하지만. 기반의사 전교 1등 했고. 그 다음에 용화여고 종합 전교 1등 했고. 못하지 않아요. 못하진 않아요. 근데 거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등치법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보통 이제 그 함수들 간에 교점 구할 때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x랑 y 두 문자 두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x에서 똑같은 y 가진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 보통 함수 교점 구하는 용도로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풀이가 가감법하고 솔직히 대입법이 제일 쉽죠.
자, 대입법. 예를 들어서 무슨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빵이거나, y는 x 플러스 1 한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대입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 그죠? 이게 그냥 대입법이죠? 요거는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차피 연립방 정식은 문자 줄이면서 식 줄여 나가는 거다. 그죠? 그게 전부 다니까. 그럼 가간법은 약간 좀 이런 거죠. 이런 거 있다라고 친다면 A 몰라 통째로 그냥 더해서 2x 마이너스 3번 이렇게 그냥 가간법. 그러니까 별 차이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이것도 등식법 할 수 있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하고 y는 x 플러스 1 해주면 얘네들이 같다 이러면 되니까. 그렇죠. 등식법 표현의 차이인 것 뿐이니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린 이유가 뭐 때문이냐? 뭔가 좀 이쁘잖아요. 이거 곱하기 좋아가지고. 곱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곱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알파 베타 가마는 0이 아닙니다. 이거 곱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대입법에도 상관없어요. 몰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곱해봅시다. 2를 곱한다 그러면 얘는 1. 얘는 베타분의 알파. 얘는 알파분의 베타. 얘는 그냥 1. 그렇죠? 얘는 지금 1.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베타분의 알파,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1은 0이 나와요. 잠깐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어떻게 정리하죠? 아까 얘기한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은 문자가 3개고 식이 2개이기 때문에 얘는 알파 베타를 못 구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식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는 못 구해요. 다만 우리는 비율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비율을 구하겠다고 해서 나는 얘를 통으로 볼 거예요. 왜? 얘는 역수니까. 그렇죠? 얘는 역수니까. 그래서 얘를 t로 치워낸다면 얘는 t분의 1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t 플러스 t분의 1 플러스 1은 빵이네. 우리는 다항식이 아니면 헷갈려요. 양변에다가 t를 곱해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타분의 알파가 얼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베타분의 알파가 얼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을 구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본다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니까 루트 3i. 그렇죠? 이게 지금 베타분의 알파인데 그럼 베타분의 알파는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알파 베타 감마의 어떤 대소 비교 안 되죠. 이게 지금 허수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대소 비교 자체가 안 되고요. 다만 이게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모르고 있다.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켤레구나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눈치 빠른 친구들이 약간 좀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지금 답을 낸 친구 2명이 물론 여기까지 간 건 아닌데 식을 막 돌리다 보니까 이거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비슷한 느낌? 마이너스 1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느낌. 미안해. 아니야,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 자, 어쨌거나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그럼 잠깐만, 그래 베타분의 알파는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켤레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얘랑의 관계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요거를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지? 그죠? 자, 남은 하나가 조금 어려워요. 얘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남은 하나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둘을 연립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x 플러스 y가 4고 x 마이너스 y가 2다. 그럼 둘이 연립해서 한다 그러면은 x가 3 나왔지만 y를 구하려면 사실 또 어때야 돼요? 대입해줘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 두 문자 두 식이니까 연립한 그 하나의 식은 둘이 공통된 근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거지. 어차피 나머지까지 구하려면 원식 그대로 써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이 식 자체에 대한 거를 또 써볼 필요가 있는데 잠깐만 t 가지고는 이걸 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럼 얘네 둘을 아예 그냥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엮어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다시 한번 끌고 와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감마. 그럼 얘는 마이너스 감마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감마인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쵸?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곱한 게 지금 저 상태예요. 오케이? 곱한 게. 역수에서 곱한 거. 얘를 그대로 곱해 볼게요. 자, 이걸 그대로 곱해 보면은 분모 약분되죠. 알파 베타가 감마 제곱인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알파로 나누고 감마로 나눌게요. 감마분의 베타가 알파분의 감마랑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될까요? 조금 쇼킹합니다. 알파분의 감마가 감마분의 베타인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똑같이 뒤집어서 정리해 본다 그러면은 얘는 베타 감마가 알파 제곱도 나올 거고요. 괜찮죠? 감마 알파가 베타 제곱도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요 식을 바꾸면은 알파분의 감마가 베타분의 알파랑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얘가 지금 베타분의 알파구나. 이해되네? 뭐야? 혈내관계네. T고요. T에 남은 혈내근이에요. 이해돼? 1분만 있다가 마무리해 볼게요. 좀 많이 어려워요. 이게 지금 되게 돌아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그래요, 얘는. 그래서 보면서 그냥 이 생각해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돼요. 어차피 시험장 나오면은 푸는 사람이 없어요. 얘는 출제 확률이 한 3%쯤 됩니다. 주변 지역에서 3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요. 그 양변에 감마 하나 나눠주면은 감마분의 알파 베타고 감마잖아요. 그래놓고 양변에다가 알파를 나눠줘도 되고 베타를 나눠줘도 돼요. 만약에 그치
어렵지. 이게 순환형이라서 그래. 웨이팅? 어떻게 이행 잘 돼요? 베타 제곱은 알파 감마? 아, 저 논리구조 똑같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쟤는 감마를 넘겼을 때 정리된 게 알파 베타는 감마 제곱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 베타를 넘기면 베타 제곱은 알파 감마가 나오고 알파를 넘기면 베타 감마는 알파 제곱. 이렇게. 어차피 순환 구조니까 똑같이 나올 거다라고 해서 그냥 한 거예요. 이게 잘 될까요? 그치, 조금 어렵긴 하지. 화이팅! 얘는 좀 될까요? 그 두 번째 줄 있잖아요. 저거 역수로 뒤집은 거예요. 저거 어차피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해보는 거지. 오케이. 이해돼요? 그거는 이제 오메가 성질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잡았고요. 저 상태에서 쟤를 베타분의 감마로 베타분의 알파로 쓸 수 있죠. 쟤는 베타분의 알파 통째로 켤레죠. 두 켤레근의 합이지. 그렇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게 두 개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각에서 관계. 그지? 자, 그래서 마무리 좀 잠깐 해볼게요.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얘의 두 근이 하나 베타분의 알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반드시 허근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다른 한 허근은 무조건 켤레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합은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요 이 두 근의 근각에서의 관계, 두 근의 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거의 최악의 문제여가지고 최악은 아니고 좀 너무 돌아가는 문제. 일반 고등과정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좀 경시대회 스타일 같은 그런 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엄청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의고사에서 학력평가에서 실제 기출된 문제다 보니까 내신에서 이거 원문 그대로 복사 붙이기에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조금 숫자를 바꿔서 뭐 숫자를 바꿀 수는 없구나. 숫자를 바꿀 수는 없고 조금 차이나게 바꾸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조건을 이거를 안 주고 뭐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이건 0이다. 근데 얘 대신에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게 주기는 하는데 어차피 풀이가 이거밖에 없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밖에는 없기는 합니다. 얘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여유될 때 한 번씩 그냥 가끔 한번 음미만 해봐요. 중간고사 이후로 사실 다시는 볼 일은 없을 거라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나머지 넘어가고요. 자, 드디어 I의 순환성에 관련된 거를 한 번만 좀 볼게요. I의 순환성.
자, 일단 i는 마이너스 1을 제곱근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거듭해서 곱할 때마다 계속 반복된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게 되네요. 자, 일단 첫 번째 i의 제곱, 그쵸? 이건 뭐 그냥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 그쵸? i의 4제곱이 1로 나오니까 4번마다 반복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의 4n 플러스 1제곱은 전부 다 i로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i가 4n 플러스 2제곱이면 그냥 맨날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리고 i의 4n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i가 나오겠고, i의 4n제곱, 그쵸? 왜? 4번 제곱할 때마다 계속 1 나오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순환구조를 띠는구나 정도로만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사실 기본 골자는 얘기는 한데 겸사겸사 이상한 애들이 또 튀어나와요. 뭐예요? 마이너스 i,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i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냐 이거죠? 마이너스 i의 1제곱, 얘는 당연히 그냥 마이너스 i가 되겠고, 마이너스 i의 제곱이면은 얘는 마이너스 1제곱에다가 i제곱이니까 그냥 i제곱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 마이너스 i의 세제곱, 헷갈리면 그냥 마이너스 1의 세제곱하고 i 세제곱 해줘도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i 세제곱하면은 마이너스 i니까 얘는 그냥 i가 나오는구나, 그쵸? 그럼 마이너스 i의 4제곱이다. 어차피 짝수 제곱은 마이너스가 있으나 마나죠. 얘는 그냥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4번마다 반복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4n 플러스 1, 그쵸? 어차피 이거면 4n은 있으나 마나예요. 4n은 있으나 마나니까 마이너스 i로 그대로 나오겠고, 마이너스 i의 4n 플러스 2제곱 이라 그러면 또 4n은 있으나 마나니까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제곱을 들어가면은 그냥 i로 나오겠고, 마이너스 i의 4배수 제곱 그냥 1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까지가 끝이냐? 이러면 뭔가 좀 아쉽죠? 그쵸? 1 플러스 i에 관련된 애들,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에 관련된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i에 관련된 애들은 어떠냐? 1 플러스 i는 제곱하면은 1 플러스 2i 플러스 i 제곱. 그럼 요거 지워지니까 그냥 2i 나오죠. 그래서 i 2배씩 나와요. 2배씩 나와요. 괜찮죠? 자, 얘를 만약에 4제곱을 했다. 4제곱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 제곱이잖아요. 4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로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죠? 2제곱 할 때마다 i가 튀어나오는 애들이구나. 크기는 2제곱 할 때 2배가 되는구나.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분모가 루트 2로 나눠져 있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꼴이 많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제곱하면은 2분의 2i. 와, 제곱해서 i가 나오는 꼴이기 때문에 4번마다 반복하는 경우가 등장할 수 있겠네.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2로 나누게 되는 경우에 제곱을 해주죠. 2분의 1 빼기 2i 플러스 i 제곱. 마이너스 2i니까 마이너스 i. 그래서 얘는 8번마다 반복, 얘랑 똑같은 형태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두 개는 조금 더 고난이도에 해당하는 거라서 이따가 문제 잠깐만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거듭 제곱에 관련된 내용 어렵지는 않으니까 저기 그냥 간단하게 66번부터 70번까지 한 1분 정도만 풀어볼게요. 1분 정도만.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조금 눈도 좀 익힐 겸 자, 된 친구들은 다른 거 다 풀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답이 그냥 뿅뿅뿅뿅 나오는 애들이에요. 오케이. 뿅뿅뿅뿅.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 4배수 제곱이네요. I 4제곱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그냥 1로 나오겠고, 얘도 마이너스 i의 4제곱은 어차피 1일 거라서 마이너스 i만 더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i. 자, 2014면은 4배수가 아쉽게도 아니죠. 그쵸? 얘는 i의 2012제곱에다가 i제곱을 들어가주면 될 겁니다. 왜? i 4제곱에 503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인데 요게 어차피 1이라서 1은 몇 제곱해도 1이죠? 아, 그냥 마이너스 1이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지금 얘도 i의 4제곱에 25제곱, 그 다음에 i의 4제곱에 50제곱, 1의 25제곱, 1의 50제곱. 그래서 그냥 2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후딱후딱 정리를 하는 걸 연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71번을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풀어봐봐요. 자, 1 플러스 i 플러스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i 5제곱, i 6제곱, i 7제곱. 몰라, 그냥 계속 가요. 이게 어디까지 가요? i 2013제곱, 2014제곱. 아, 여기까지 나오네요. 앞에 i의 2012제곱도 있고요. 자, 그럼 얘는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아, 얘 지금 4개마다 빵이 나오는구나. 그쵸? 4개마다 빵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뒤에 나오는 것도 어차피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요것도 그냥 빵 나오죠. 그럼 얘는 4씩 빵으로 나오는데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내로 끝날 거예요. 괜찮죠? 이해되죠? 4배수보다 1작은 수에서 4배수보다 1작은 수에서 끝날 거라는 거. 얘가 4배수죠. 요 앞에 싹 다 지금 빵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싹 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는 1, i, 마이너스 1. i가 답이네요. 괜찮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3번 한번 해볼게요. 73번.
그죠? 4개씩 규칙을 찾아서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자, 답 나온 사람들은 다 맞았으니까 잠깐 다른 거 좀 더 풀어보고 있을게요. 어차피 미안, 나머지가 숙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사실 괜찮긴 한데 4개씩 규칙이 생기는 걸 보는 게 아마 더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4개씩 잡아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3i 4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2i 플러스 2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6, 마7i, 8 이렇게 4개만 더해보면은 마이너스 2i 플러스 2가 되겠죠. 4개마다 마이너스 2i 플러스 2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얘가 지금 총 12개 있는 거죠. 마이너스 2i 플러스 2가 총 12개 있는 거고, 요것만 정리한다 그러면 얘는 어차피 i랑 똑같으니까 49i, 얘는 마이너스 50, 그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여기다가 49i 마이너스 50이라서 24에서 50 뺐으니까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4에다가 49 됐으니까 25i, 그렇죠? 마26, 25. 그래서 답이 그냥 2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푼 사람도 있어서 일단 74번을 설명을 잠깐 좀 해볼게요. 74번. 그리고 퀴즈를 하나를 좀 낼게요. 자, 일단 74번 같은 경우에는 1과 마이너스 1과 i 중에서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a1이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i인지 모르고요. a2도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i인지 몰라요. 그건 a3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를 10개를 다 더해봤더니 4 플러스 2i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다른 걸 들어가 보면은 없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1 세제곱, a2 세제곱, a3 세제곱부터 a10의 세제곱은 그래서 어떻게 나오겠느냐가 되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잠깐만, 여기 지금 허수가 i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2i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2i 나오려면은 몰라, 어디가 i인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 2개는 그냥 i겠죠. 2개만 i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a1, a2인지는 몰라요.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얘가 i인지 어차피 세제곱하면 똑같으니까, 그죠? 더하는 거라서. 자, 그러면 나머지 8개 남았는데 4 나와야 돼요. 뭐 1이 6개 나와야지. 마일 2개 나오면 끝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i가 2개 나오고 1이 4개 나오고 6개 나오고 마이너스 1이 2개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자 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논리 구조는 다다음 과목이 이제 대수에서 수열합에서 굉장히 중요도 높은 애들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알아야 돼요. 보면은. 자,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i가 2개잖아. 세제곱이죠? 세제곱이 2개야. i 세제곱이 2개구나. i 세제곱하면 1 세제곱이 6개구나. 마이너스 1 세제곱이 2개구나. 그거 뭐야?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1에서 1 6개에서 마1 또 2개 빼주니까 4. 그대로 나오겠고, 얘는 마이너스 i인데 2개니까 그냥 이거지 뭐. 뭐만 만들어 가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른 걸 한 번만 만들어 볼게요. 자, 74 플러스 알파예요. 74 플러스 알파. 이번엔 조금만 늘려볼게요. A1, A2부터 A20인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0과 마이너스 1과 i랑 마이너스 i 이렇게 네 종류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때 나오는 값이 마2 플러스 4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4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똑같이 갈게요. 세제곱으로. 안 그러면 숫자가 그냥 너무 뻔하게 나오네. 자, 이거 한 번만 후딱 풀어봅시다. 아주 반계단 올렸어요. 반계단. 많이 올리진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못 푼다. 미안해, 못 푼다. 하나 더 줘야 되겠다. 하나 더 줘야 돼요. 미안. 이러면 반 계단이네. 한 계단 올라갔는데. 미안. 한 개, 아이들 별로 차이 없어요. 이거 있으면 더 편해져. 잠깐만. 미안. 미안. 조금 걸렸네. 이걸 안 주면은 0이 몇 개인지 모르겠더라고. 이걸 안 주면은. 문제 되게 이쁘게 만들어졌네. 미안.
맞췄어. 너무 잘합니다. 자, 여유되는 친구들은 잠깐 다른 것 좀 풀고 있어 보면 좋아요. 맞긴 했는데 개수가 달라. 오케이. 완벽했어.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아, 그러면은 얘가 두 개 나오는 건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곱해서 마이너스 14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 0제곱, 마일제곱, i제곱, 마이너스 i제곱 하면은 0은 1, 마일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마 14 나가려면은 일단 0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일단 1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은 i들이 합쳐서 16개라는 거예요. 오케이. 맞았어. 정확해요. 오케이. 자, 조금만 가볼게요. 아, 이거 좀 되게 헷갈리죠? 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가 A개, 얘가 B개. 이게 시계다라고 한번 쳐보면 얘가 나타내는 거는 마이너스 1이 A, 그 다음에 i에다가 b 곱한 거, 마이너스 i에다가 c 곱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얘네는 실수 부분을 나타낼 거는 아니니까 일단 a 값은 2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 a 값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제곱을 보면 0은 어차피 몇 개든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얘 제곱하면 1 제곱이 a개. 그 다음에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 b개. 마이너스 i도 또 2제곱하면 또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시계. 그쵸? 제곱합이 6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지금 2인 걸 알았기 때문에 2 넘기면 마16. 그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라서 b랑 c에 합쳐서 16개다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쵸? BC 합쳐서 괜찮을까? 그치? BC 합쳐서 16개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요거를 또 정리할 수 있네요. 그쵸? 요거를 정리하면은 i로 묶었을 때 B-C잖아요.
얘가 현재 B-C인 걸 알고 있으니까 둘이 연립하면 BC 값이 다 튀어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둘이 더하면 2B가 20 나오기 때문에 B 값은 10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6개밖에는 안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0은 뭐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1 세제곱이 지금 2개, 10개, 6개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2개 나오겠고, I 세제곱이 10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 6개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얘는 마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10I. 그럼 얘는 플러스 I 나오니까 플러스 6I. 마이, 마 4I가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 이해하는 데에는 지장 없어 보여서 마지막 마무리했습니다. 다들 끝까지 거의 다 온 게 보여서 그래도 맞은 사람들도 많아서 놀랐어. 자, 75, 76은 이건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심심할 때 한번 직접 풀어보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야,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아까 저 문제에서 시간 한참 썼구나. 자, 요걸 좀 빼먹었다. 이게 I로 나오는 게 요것뿐만이 아니라 1-I 분의 1 플러스 I. 이것도 그냥 I랑 똑같죠. 그렇죠? 와, 이게 둘이 똑같은 거야? 똑같아요.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를 하거나 분모의 실수화를 하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것도 막상 유리화나 실수화를 하면 똑같은 게 보입니다. 진짜로 맞나? 켤레 씌워볼게요. 그러면 켤레 씌우면은 1-I 제곱이고요. 1 플러스 I의 통째로 제곱이니까 얘는 지금 1 빼기 마이너스 1. 그렇죠? 2분의 1 더하기 2I 플러스 I 제곱. 얘 둘이 지워지니까 그냥 I가 되겠네요. 그렇죠? 둘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인 걸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조금 더 쉬운 거고요. 얘는 보자마자 그냥 이걸로 생각해서 I의 순환성을 이용해주면 되는데 얘는 아무래도 이 제곱을 해야 이제 I가 되니까 그게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이 이제 밑에 있는 얘네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81번 간단하진 않아. 81번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81번 뿅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어차피 똑같은 문제라서. 자, 분모의 실수화를 딱 해놓으면 FN이 굉장히 이쁘게 정리가 되죠. 오케이. 자, 답 나온 사람들은 다 맞았어요.
자,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요거는 켤레를 이용해서 보니까 2분의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i네요. 자, 4배수 제곱입니다. 4배수 제곱이면 무조건 1이에요. 그쵸? 얘는 4n제곱, n에 뭘 들어가도 항상 4배수 제곱이기 때문에 1로 나오게 되네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켤레를 씌워본다 그러면 2분의 2i니까 i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fn은 마이너스 i의 4n제곱 빼기 i의 2n제곱. 근데 잠깐만. 4배수 제곱이니까 얘는 무조건 1이잖아. 그럼 얘는 i의 제곱에 n제곱으로 써도 되잖아. 마이너스 1이에요. 뭐야? 그럼 뭐 이거 그대로 1, 2, 3, 4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1 집어넣었을 때는 어때요? 음수의 홀수 지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나오죠.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2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2 집어넣어보면은 1 빼기 1. 그래서 빵으로 나오네요. 얘는만 그래요? 아니, 모든 홀수랑 모든 짝수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홀짝 이거 이 빵 이렇게 나가니까 100이구나. 그렇죠? 2가 50개 나오기 때문에 그냥 10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뭐 일일이 다 하나씩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오메가 성질 들어가서도 바로바로 보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복소수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게 정리가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도 한 번만 또 볼게요. 자, 마지막 요거에 관련된 내용.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음수제곱근으로 나가게 됩니다. 음수제곱근. 자, 간단하게 82번 1분만 한번 풀어볼게요. 1분. 너무 뻔한 거라서 그냥 한번 잠깐 보자 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뿅 하고 답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절대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얘는 2제 곱하면 마이너스 i 나오죠. 자, 바로 위에다가 증명은 다 써놨어요. 자, 그래서 루트 2분의 1-i의 50제곱이다. 그쵸? 이 지수 노름을 좀 잘하면 편해요. 루트 2분의 1-i 통째로 제곱에다가 25제곱으로 가주자. 그럼 얘는 2분의 1 빼기 2i 플러스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i의 25제곱이 되겠네. 마이너스 i의 25제곱이 되겠네. 어차피 플러스 i든 마이너스 i든 4배수는 다 1 나오니까 마이너스 i의 24제곱. 뭐 24제곱은 그냥 요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i 들어간 걸로 본다면 1의 6제곱 마이너스 i인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절대로 다이렉트로 뿅 나오는 거를 하면 안 돼요. 그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뿅 하고 나오는 거는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뿅 나와야 되는 거지 외운 상태에서 나오는 거는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요, 걔는. 사실 나도 되게 잘 까먹어서 권장하지는 않아요. 되게 잘 까먹어서. 자, 그러면 미안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조금. 86은 좀 힘들 것 같고요. 87을 가볼게요. 87. 이거 하나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음수제곱근으로 갈게요.
Z가 너무 복잡하게 생겼어요. 정리를 해보자. 실수화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튀어나옵니다. 아이고, 이거 플러스인데. 그 다음에 i가 안 없어져야 되는 게 하나가 없어졌어요. 플러스 9i였어. 이거 풀어본 적 있어요? 풀어본 적 있나? 완벽해. 여기까지는 되게 괜찮았다. 이거 괜찮아요. 이게 잘못 나왔네. 제곱이 마이너스 i인데. 그러면 이 통째로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거기. 되게 쉬웠구나. 너무 쉬웠구나. 야, 이 되게 다들 잘 풀었습니다. 결론은. 그렇죠. 요거를 실수화해 놓고 나니까 혈내 취하면 2 플러스 9. 분자는, 혈내 취하면 미안해. 그냥 11i. 그렇죠. 자, 중간 과정을 좀 생각할게요. 자,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i, 그리고 1. 마이너스 i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i. 루트 2분의 i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만 들어간 상태. 그럼 양변 제곱하면 어차피 결론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8제곱을 하면 1 나오니까 8배수마다 1이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00 이하의 8배수면은 이제 12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근데 되게 잘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 10분 쉬었다가 음수 제곱근 좀 나가볼게요. 오늘 2,000원 정도 나가야 되는데. 2,000원 정도씩 나가야 되는데. 일단 핀트만 줄게, 핀트만. 잠깐 쉬고 있어. 쉬고 있어요. 괜찮아, 쉬고 있어요. 오케이. 자, 일단 주기만 할게. 주기만. 주기만.